네, 이제부터 읽기 50문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는 1번에서 50번까지 아시죠? 100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기도 한국어 능력시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점수를 취득하기 좋은 조건이 바로 또 읽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사지선다형이라고 말씀드렸고 대부분 이 문제와 보기에 답이 거의 다 나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먼저 1번과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은 바로 1번과 2번은 여기에 보시게 되면 빈칸 채우기입니다. 빈칸 채우기 1번, 2번입니다. 1번, 2번은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될 문항인 거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번과 2번의 문제는 바로 기출문제 토픽2의 60회 문제에서 가져왔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1번 휴대전화를 괄호 땡땡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쳤다라는 겁니다.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쳤다라는 이 지나치다는 아시죠? 이렇게 거기에 부딪히지 않고 고정하지 않고 지나갔다라는 것을 한국어에서는 지나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나쳤다라는 거는 내려야 할 역이 아니고 계속 어떻습니까? 역을 지나버렸다라는 것이죠.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지나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에는 휴대전화를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쳤다라고 문제를 먼저 읽고 다시 보기를 보셔야 됩니다. 자, 보기 1번 보겠습니다. 보든지, 2번 보다가, 3번 보려면, 4번 보고서. 이게 여기에서 바로 정답을 찾으실 수가 없다, 헷갈린다 싶으면은 바로 여기에 대입을 빨리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휴대전화를 보든지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쳤다. 이상하죠? 든지라는 것은 바로 이거든지 저거든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1번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패스 바로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다가 휴대전화를 보다가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쳤다. 보다가는 뭐뭐 다가기 때문에 어떤 행위의 그 발생 원인과 결과의 원인을 이어주는 역할이 바로 다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또 유튜브를 보다가 휴대전화를 보다가 좀 정답과 가깝지 않습니까? 자, 보다가는 동그라미 일단 해 놓으시고 그 다음 3번 보려면은 뭐뭐르면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뭐뭐려면은 미래 시제에 가깝기 때문에 이 1번의 문제와는 가장 동떨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패스 체크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보고서라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휴대전화를 보고서는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쳤다. 어떤 원인이나 결과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바로 1번 문제는 뭐뭐다가 휴대전화를 보다가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쳤다라는 그런 행위의 결과의 원인을 나타낼 때 뭐뭐다가라는 것을 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영화를 보다가 지각을 했다. 이런 것도 바로 이 다가에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 문제를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정답 및 해설을 또 알려드립니다. 바로 정답은 2번입니다. 뭐뭐다가. 그래서 해설을 보시게 되면 휴대전화를 봐서 원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쳤다. 결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절 휴대전화를 봤어의 어떤 행위나 상태가 바로 뒤에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쳤다라는 뒤에 이 부분의 부정적인 결과의 원인이나 이유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뭐뭐다가 정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학생이 학교에 지각을 했을 때 선생님 죄송합니다. 초등학생일 경우에는 오다가 학교에 오다가 넘어져서 지각했어요 라는 이런 부분도 바로 뭐뭐다가 사용되기 때문에 주로 뒷절의 이 부분에서 바로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사용할 때 이 뭐뭐다가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 팁입니다. 예문을 중심으로 실제 문장에서의 쓰임을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초등학생의 사례, 학교에 오다가 넘어져서 지각했어요. 부정적인 이런 부분을 사용해 보시는 것이 바로 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과 2번의 필수 연결, 종결 의미를 한번 제시해 보았습니다. 연결 의미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시게 되면 바로 이 첫 번째가 뭐뭐다가, 그 다음 뭐뭐은 채로, 뭐뭐으려고, 뭐뭐이든지 등 여기까지 16번까지 뭐뭐는데도까지 있습니다. 여기 괄호인 이 부분은 아시죠? 발음이 있고 없고 부분에서 이제 이 괄호에 의가 들어간다라는 이 부분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은 가장 기초적인 토픽 1에서도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결 의미는 한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종결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연결 의미에 같이 연계되는 종결 의미가 바로 뭐뭐게 되다, 뭐뭐기로 하다, 뭐뭐아어 있다 등 뭐뭐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 8가지 종결 의미가 바로 연장선상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결 의미와 종결 의미만 보면 굉장히 한국어 문법이 어렵기 때문에 아까 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그런 예문을 보시면은 훨씬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1번의 가로쓰기 부분을 보면서 연습 문제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그는 키가 괄호 땡땡 농구를 잘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는 키가 있습니다. 자, 키가 있으나 농구를 잘한다 라는 것은 그는 키가 크면 농구를 잘하겠죠. 그래서 그는 키가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키가 크다면은 농구를 잘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문제를 읽고 가로에 뭐가 들어갈까 생각을 해보고 바로 보기를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기를 보시게 되면 이 정답이 바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키가 작아서 농구를 잘한다. 이건 이제 있을 수가 없겠죠. 농구는 어떻습니까? 키가 커야 농구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은 바로 패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작아도 그는 키가 작아도 농구를 잘한다. 2번 네 별표해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보기 그는 키가 작으면 농구를 잘한다. 이건 거의 문장이 되지 않는 그런 문장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패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키가 작다면 농구를 잘한다. 이 부분은 아주 쉽겠죠. 그는 키가 농구를 잘하는 것은 바로 키가 커야 농구를 잘하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작다라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뒤에 농구를 잘한다에 어떤 반전이 있겠구나, 반대의 뜻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기가 크다라는 기본 동사가 와서 커서
커도 이렇게 된다면은 또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여기는 작다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뒤에 농구를 잘한다의 반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도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작아도입니다. 그는 키가 작지만 농구를 잘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사 용어는 지만, 아도 똑같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기를 잘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기가 어떤 동사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정답이 달라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은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작아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연습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괄호 땡땡 비가 내렸다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도착이라는 기본 동사가 쓰였습니다. 도착하다. 전부 다 1번, 2번, 3번, 4번 도착하다입니다. 집에 도착한다면 비가 내렸다. 집에 도착하거나 비가 내렸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내렸다. 집에 도착하든지 비가 내렸다. 든지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도착하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뭐거나 이거거나 저거거나 선택을 할 때 바로 이 뭐뭐거나를 사용하고 이 집에 비가 내렸다라는 것은 바로 이 뭐뭐자마자가 바로 이와 같은 것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도착 다면은 1번 같은 보기는 바로 미래 또 유추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고 이미 비가 내렸기 때문에 집에 뭐뭐자마자 비가 내렸다라는 것을 바로 도착하자마자 이게 마무리가 되자 바로 뭔가 뒤에 문장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뭐뭐자마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은 정답이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내렸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이번 여름에 부산으로 여행을 괄호 땡땡입니다. 이번 여름입니다. 자, 그럼 보기를 보겠습니다. 보기는 가다이죠. 기본 동사는 가다입니다. 자, 그래서 뭐뭐기로 했다. 그 다음에 뭐뭐는 편이다. 뭐뭐곤 했다. 뭐뭐 따름이다 라는 이 의미가 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뭐기로 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 미래 시제에 많이 쓰이는 종결어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여름이라는 것은 아직 시작되지 않는 여름이기 때문에 이번 여름엔 부산으로 여행을 뭐뭐기로 했다라는 것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뭐 가는 편이다는 것은 이제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다라는 그런 뜻으로 뭐뭐 편이다라는 것을 쓰고 뭐뭐곤 했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뭐뭐곤 했다, 가곤 했다, 또 오곤 했다, 먹곤 했다. 이런 부분에서 과거에 좀 더 가까운 이 부분이 뭐뭐곤 했다이고 뭐뭐 갈 따름이다라는 것은 이 어떤 것을 이제 선택을 해서 말할 때 뭐뭐 할 따름이다라는 것을 부분적인 한계를 나타낼 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이번 여름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시지 않아도 뭐뭐기다라는 것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부산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또 유사한 것은 바로 갈 것이다, 갈 예정이다 이런 것도 전부 다 1번 가기로 했다와 유사 종결 어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형 2 의미가 비슷한 구절 고르기 1, 2번은 괄호 안에 알맞은 동사
의미를 고르는 것이고 바로 유형 2번은 3, 4번입니다. 3, 4번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기로 했다는 다 비슷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명사나 동사, 종결 의미도 다 유사한 용어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비슷한 용어를 고르는 그런 문제가 바로 3번과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역시 기출문제 토픽 2 60회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이 컴퓨터는 낡아서 수리해 봐야 오래 쓰기 어렵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동사를 봐야 되겠죠. 동사 역시 바로 수리하다 라는 겁니다. 또 수리해 보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과 4번의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4번의 보기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1번 수리해 보니까 뭐뭐니까, 또 2번 수리하는 대로, 그 다음 3번 수리하는 바람에, 4번 수리한다고 해도 이 컴퓨터는 낡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리해보다라는 것이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 이 종결 의미는 오래 쓰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바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컴퓨터는 너무 낡아서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바로 수리해 봐야라는 그런 용어가 쓰인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컴퓨터는 낡아서 수리해 봐야, 여기 부분에 수리해 보니까 수리하는 대로, 수리하는 대로라는 것은 뭐뭐는 대로라는 것은 이 앞 문장과 뒷 문장이 이어져서 가능한 정도의 용어가 바로 뭐뭐 하는 대로라는 뜻이기 때문에 오래 쓰기 어렵다와는 거리가 먼 보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패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컴퓨터는 낡았습니다. 오래 쓰기 힘들어요. 그래서 수리하는 바람에, 그러면 이 수리하는 바람에는 이 앞 문장에 이 문장이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이 컴퓨터는 새 것인데 수리하는 바람에 오래 쓰기 힘들다, 이런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낡아서라는 용어가 아니라 또 새 제품 이런 것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뭐뭐 하는 바람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그 동사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 컴퓨터는 낡아서 수리한다고 해도 오래 쓰기 어렵다. 자, 그러면 뭐뭐 해보니까 1번과 4번이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이 부분을 보시고 항상 체크나 아니면은 별표 등을 이 두 개를 해놓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정답을 유추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컴퓨터는 낡아서 수리해 보니까 오래 쓰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이 뭐뭐 해 보니까, 여기에 뭐뭐 해 보니까라는 것은 그래도 뭐뭐 한다고 해도라는 이 도에 오는 것보다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뭐뭐니까입니다. 그래서 하니까, 먹으니까, 뭐 밥을 좀 먹으니까, 죽을 먹으니까 좀 배 아픈 것이 괜찮아졌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의미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뭐뭐 해 보니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문제에 해당하는 수리해 봐야 앞 문장 낡았다, 그 다음 뒷 문장 오래 쓰기 어렵다라는 것은 바로 수리한다고 해도라는 뜻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수리해 봐야와 같은 유사 동사는 수리한다고 해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여기에서는 4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 대한 예시 문제에 대한 정답 및 해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정답은 제가 말씀드린 바로 4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해설 한번 보겠습니다. 컴퓨터가 낡아서 수리를 해도 쓸 수 없다는 의미가 바로 이 뭐뭐 해도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근거나 이유, 목적 및 의도를 나타내는 뭐뭐는다고와 사실이나 가정에 대한 기대가 어긋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어도가 합쳐진 뭐뭐는다고 해도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험 팁은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와 마찬가지 예문을 중심으로 실제 문장에서의 쓰임을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또 한국어 발음이 조금 빠를 수도 있고 또 한국어 자격이 좀 단계가 높으신 분은 좀 느리다고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언제든지 Q&A 방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 Q&A 방을 활용하셔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이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질문에 언제든지 가장 기본적인 질문도 괜찮습니다. 이 질문에 묻는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어를 학습한다라는 것은 모든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학습함에 있어서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다른 외국인들이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가장 쉬운 것을 다른 외국인들은 또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이 난이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Q&A 방을, 질문 방을 항상 활용하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한번 1번과 4번까지 이제 기출문제를 활용해서 연습 문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